평화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한 미국 교수가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놀라운 사연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아 국가들을 편견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먼저 저는 아시아인들의 유입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요.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 질서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저는 아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문화 트렌드가 K-팝과 K-드라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국, 일본에 비해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나라인지가 매우 궁금해졌죠. 작은 나라이지만 어떻게 성장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역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 내용을 알아보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한국 문화가 왜 존중받고 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거나 동화시켜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언어, 문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침략, 일본의 침략, 그리고 현대의 한국전쟁까지.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명량해전 때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군을 격파한 사건과 23전 23승이라는 불패 신화를 가진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보면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지만 역사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낸 그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옆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흡수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고 때로는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해 왔는지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중 고구려의 역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살수대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30만의 수나라 군대를 단 5,000명의 군사로 물리쳤다니 이는 전략과 용기의 승리였죠.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서 더 놀라운 점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 한국이 보여준 문화적 자주성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한국의 성리학은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죠. 이는 한국인들의 지적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의 창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의 문화적 자주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주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지혜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보여준 외교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중국 명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과도한 간섭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뛰어난 외교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민족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굴하지 않는 용기를, 때로는 유연한 지혜를 발휘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의 역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전쟁 전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산성을 이용한 방어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회가 하나로 뭉쳐 외적에 맞서는 공간이었죠. 산성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함께 싸웠죠. 이는 한국 사회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산성에서의 식량 관리였습니다. 콩이 주요 식량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콩나물을 키워 비타민C를 섭취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가 있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전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비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적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희생으로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이 중요했죠. 이를 위해 한국은 야전을 피하고 산성에서의 방어전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였습니다.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왕자 고건무가 이끌던 500명의 고구려 군사가 4만에서 5만 명의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무기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활이었습니다. 한국의 활은 매우 부드러워 빠른 연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정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빠른 연사로 많은 적을 죽이고 적이 접근하기 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이런 전략들이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에 맞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 나라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게 됩니다. 한국과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역사 비교에서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외세와의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 계속해서 대립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죠. 반면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상대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두 나라의 국민성도 매우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는 반면 평소에는 경쟁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과거 전쟁 시대의 생존 전략이 현대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군사 전략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산성을 이용한 방어 전략과 활을 주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전투 스타일을 발전시켰죠. 문화적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외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강했죠. 근대화 과정에서도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근대화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냈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다른 역사적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현재 두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직장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여전히 종신 고용 시스템과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한국은 최근 더욱 능력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요. 일본은 간접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좀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음식 문화도 재미있는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김장 문화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죠. 일본 음식은 섬세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하죠. 일본 음식의 정갈하고 섬세한 특징은 일본인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잘 반영합니다. 이는 두 나라의 국민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패션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트렌디하고 대담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좀 더 개성적이고 다양한 하위 문화 패션이 발달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은 오랫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한국은 빠른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산업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인들의 이중적 성향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개인의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동심과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전쟁 시대의 생존 전략이 현대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 국가에 헌납했던 사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는 과거 전쟁 시대에 모두가 힘을 모아 외적에 대항했던 정신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죠. 이는 과거 전쟁 시대에 모두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인의 협력적인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매우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는 마치 과거의 평화로운 시기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하나로 뭉쳤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한국인의 이중성은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특성이에요. 과거의 생존 전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산성 문화가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계층이 함께 산성에 모여 외적과 싸웠듯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계층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목표가 주어지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과거 전쟁 시대의 단결력이 현대에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인의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한국의 온고지신 정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한국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K-팝이나 한식의 세계화 같은 현상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인의 이중적 특성, 즉 평시의 개인주의와 위기시의 집단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전쟁 전략에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약자의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고 발전해온 한국의 경험은 다른 작은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인 정과 우리의 개념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러한 특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쟁 해결이나 국제 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G20 회원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경험과 지혜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옆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전략, 그리고 깊은 문화적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또한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K-팝, K-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능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특별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 즉 평소에는 경쟁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분쟁 해결이나 경제 발전,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나가요. 감사합니다.